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온통 아프가니스탄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800억 달러 이상의 전비를 쏟아부은 아프간이 탈레반의 손에 너무나도 빨리 넘어갔습니다. 카불 공항은 아프간을 떠나고 싶은 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런 카불의 비극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제2의 사회공이다. 미국이 동맹을 배신했다고들 합니다만 반드시 그런지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것은 남베트남 정권 유지가 목적이었지만 아프간 개입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제거가 목적이었습니다. 탈레반 축출은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히 말해 아프간이 미국의 군사 동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또 퓨 리서치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무슬림의 99%가 극단적인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응답한 이들 가운데 79%가 이슬람을 버리고 개종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61%가 샤리아가 무슬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카불 공항에 몰려들어 필사의 탈출을 기도하는 아프간인들을 보면 이런 설문조사가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아프간 전체가 불과 9일 만에 탈레반에 넘어간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은 대통령궁에 들어가 기념사진을 찍고 아프간 이슬람 추장국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은 탈레반 아프간 국가와의 수교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실수는 탈레반의 아프간 전역 장악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착각한 점입니다. 아프간 정부군 병력이 30만으로 7만 5천의 탈레반에 대항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 정부는 뒤늦게 자국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6천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의 철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은 제국의 무덤으로 불려왔습니다. 강대국으로서는 점령해봐야 별 실익이 없는 계륵이었습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개입하기 전 구소련도 처절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미군의 전면 철수를 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도 속내는 그다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군이 전력을 계속 소모해야 되는데 발을 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탈레반 세력이 러시아 반도에 접근하고 있는 점입니다. 중공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 세력인 동투르키스탄과 탈레반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공은 탈레반 대표를 텐진까지 불러 극진히 대우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8월 16일 관영 신화통신은 카불의 함락이 미국 패권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는 사설을 냈습니다. 역시 베트남과 아프간을 동일시하며 조롱했습니다. 베트남에서 20년 동안 수렁에 빠졌던 것처럼 아프간에서도 20년 동안 호송세월을 하다 참담한 꼴을 당했다는 논조입니다. 중공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외교 실패를 논하는 동시에 탈레반을 치켜 올렸습니다. 탈레반이 카불 시내에 진입한 것은 민중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는 왕위가 탈레반 대표를 만났을 때 요청한 동투르키스탄의 억제 방침을 따라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미군의 존재 때문에 아프간이 안정되기는 했었습니다. 중공은 미군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일대일로가 지역 안정의 덕으로 큰 차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떠난 뒤 이 공백을 중공이 떠맡게 됐는데 어찌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탈레반의 전술은 중공과도 비슷합니다. 적이 약하면 치고 강하면 물러나는 식입니다. 탈레반과 위구르는 같은 혈통인데다 종교도 같습니다. 중공이 제공하는 이익이 불충분하면 언제든 얼굴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민일보도 웨이보 계정에서 60초 분량으로 이해하는 탈레반이라는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600명으로 출발한 탈레반이 어떻게 강대해져 승리를 이뤘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탈레반이 테러 조직이 아니라는 식의 비호였는데
검색어 5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탈레반이 테러 조직이 왜 아니냐, 반인류적 잔혹한 조직을 옹호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인민일보는 이 영상 포스팅을 4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중공 전당 외교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온 환구시보 편집장 후시진은 아프간을 개조하려는 미국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미국은 80년대 아프간에서 게릴라에게 쓴맛을 봤던 구소련보다도 더 치욕적인 경우를 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후시진은 미국이 당황해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다면서 동맹을 배신하는 미국의 태도를 잘 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믿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 버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16일 후시진은 타이완에 대한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타이완 독립분자들이여, 나는 미국이 어떻게 충실한 맹우인 카불 정권을 버렸는지 똑똑히 봤다. 그러니 당신네들을 일깨워 주려 한다. 오늘은 미국이 카불 정권을 버렸고 어제는 사이공 정권을 버렸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당신네들도 장래 미국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사실 타이완은 미국이 한 차례 버린 적이 있다. 워싱턴은 믿을 수 없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위구르와 아프간의 접경지대는 아주 좁은 회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중공군이 잘 지키고 있다면서 서방 세계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투르키스탄의 움직임도 잘 제어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중공은 오늘의 아프간 사태가 내일 타이완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이공, 카불, 타이베이가 같을 거라는 게 중공의 내러티브입니다. 이에 대해 친중공 성향의 국민당 언론인 짜오샤오캉은 중공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미국에 발을 움켜잡고 있다면서 타이완 유사시에 미국이 도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이완 평론가들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이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게 카불 함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은 민심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있으니 아프간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중공의 제일 도련을 방어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이란 전략적 가치에 있어서 아프간과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다음은 타이완이라는 중공의 선동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 수주위는 타이완 해협의 경제적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물류, 특히 에너지의 70%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중공의 야심을 일본과 한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중공에 점령당하면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라 타이완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타이완 해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남의 나라 일로 보는 게 보편적입니다. 타이완은 미국,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국은 스스로 힘으로 지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 19일 타이완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 추구어정은 그런 방침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미군이 본토에서 증원 병력을 보내려면 17일이 걸리는데 국군이 며칠 동안 방어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며칠이 되건 끝까지 싸울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 미군의 지원은 고려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한 뒤 아프간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이공이나 카불은 표면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를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따라서 동맹을 저버렸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타이완과 같은 스탠스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이공, 카불 다음 목표가 타이완이란 내러티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가치로 최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스스로 자국을 지킨다는 굳은 결의가 본받을 만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